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현재 유럽이 큰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경제 제재를 하는 유럽이 러시아보다 고통을 받게 된 그 이면에는 바로 석유와 가스라는 천연 자원의 힘이 러시아를 뒷받침해줬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에너지를 무기로 삼은 러시아의 힘 앞에 유럽 각국들이 신음을 내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 덕분에 석유와 가스 같은 에너지의 중요성이 올해 들어 더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울릉도 인근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매장량에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무려 2년 동안이나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가스가 매장되어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최대 규모 가스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갑자기 일본이 울릉도 인근의 땅은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며 석유에 대한 권리는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왜 일본이 뜬금없이 나서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일본의 대사까지 찾아와 한국에 엄중히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대박난 울릉도 유전의 발견에 일본이 갑자기 끼어들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며 한국에 항의를 하는 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산유국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17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해 가스전에서 천연가스와 초경질류 4,500만 배럴을 생산한 세계 95번째로 등재된 공식적이고 엄연한 산유국입니다. 동해 가스전은 총 24억 달러의 해외 수입 대체 효과를 누렸으며, 사실은 한국에 잠재된 석유 매장량이 생각 이상으로 엄청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기도 했죠. 한국이 이같이 산유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동해 가스전 덕분이었습니다. 동해가스전은 1998년 탐사 시추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가스전인데요. 이 덕분에 한국은 95번째 산유국에 오를 수 있었고, 이 같은 성과는 무려 탐사를 시작한 지 40년 만에 이룬 첫 결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LNG 일부를 자체 조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루에 1,000톤 정도의 가스를 채굴하여 17년 동안 한국의 각 가정과 발전소로 공급했습니다. 덕분에 17년 동안 천연가스와 초경질류 4,500만 배럴을 생산해 2조 6천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가스 중 일부는 바로 우리 땅에서 나온 가스였던 것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동해 가스전 개발 이후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동안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급해주던 동해유전도 고갈이 되어 한국은 2022년 들어 산유국 지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체 광구에 대한 조사가 늦어졌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한국은 더 이상 석유 생산과는 인연이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울릉도 부근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한국의 에너지 걱정이 필요 없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 약 7억 배럴에 해당하는 탐사 자원량이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석유가 발견된 지역은 소위 울릉분지라고 불리는 곳으로 동해의 남서쪽에 위치한 엄청난 넓이를 자랑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수심약 2,000m의 해저분지로 남북의 길이는 대략 100km, 동서간 길이는 무려 150km에 이르는 대규모 지대이죠. 1960년대부터 이 지역에 석유가 묻혀 있다는 추정은 했으나 이번에 그 존재가 확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호주의 유명 자원 및 에너지 대기업인 우드사이드 페트롤리엄이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한 탐사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죠. 보고서에 따른 자원의 양은 매우 놀라운 수치였는데요. 울릉분지에 매장된 석유는 배럴로 환산하면 무려 7억 배럴이며, 이것은 동해유전에서 1998년부터 지금까지 캐낸 수치의 15배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수치에 더해 울릉분지 주변의 다른 가스전까지 개발하게 된다면 7억 배럴을 넘어서는 엄청난 양의 자원을 한 번에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게 된 것으로 울릉도는 단번에 거대한 유전지대가 된 셈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대란의 몸살을 앓고 있는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울릉도에서 발견된 이유전의 존재로 한국이 유사시에 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2년을 버틸 수 있는 양이기에 당장의 에너지 수급에 몸살을 앓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한국의 이런 소식에 부러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대박 소식이 들려오자 이 자원을 탐을 내기 시작한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차지하게 된 석유 자원을 탐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은 일찍부터 울릉분지의 가치를 눈치채고 이 지역을 자신들의 관할 아래 두기 위한 수작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울릉분지가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미묘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울릉분지 가스전을 차지하려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은 1978년 국제수로기구의 정식 공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울릉분지를 쓰시마 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자기들의 영토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었음에도 자국의 지도는 물론이고 해외의 지도에도 쓰시마 분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죠. 일본은 지금도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에 로비를 하고 있는데 같은 방법으로 울릉분지를 쓰시마 분지라며 일본의 영토라는 왜곡과 날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울릉분지 주변에 차근차근 탐사선을 보냈고 심지어는 일본이 울릉분지 주변 가스전 개발에 성공하면서 한국의 신경을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일본 자원 개발 기업인 인펙스가 시마네 현 앞바다에서 시추를 한 것인데 문제는 일본이 시추한 이 지점이 울릉분지와 매우 가까운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빨대 효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빨대 효과란 원유가 원래 묻혀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본 측 시추 지점은 우리 측 수역 개선에서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이 일대는 울릉분지에 묻혀있는 엄청난 양의 석유가 빨대 효과로 일본의 시추공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탐사선을 보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교묘히 건드리고 있는데요. 일본은 지난 2016년에도 이와 같은 비열한 짓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추 지점에서 남동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시추공을 뚫기도 하는 등 일본은 항상 이런 뻔뻔한 태도로 한국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은 자국의 영토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죠.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 부존 자원을 확인하고 개발을 위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자 일본은 매우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계획대로라면 야금야금 울릉분지의 자원까지 빼먹을 계획이었으나 한국이 울릉분지를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울릉분지를 거점으로 하여 일본에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는 석유 자원까지 한국이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계획을 한국이 역으로 이용하여 한국이 반대로 빨대 효과로 일본의 자원을 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돼버리자 일본은 쓰시마 분지라고 이름 붙인 곳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주한 일본 대사를 통해 쓰시마 분지에 있는 석유는 일본의 것이고 한국은 이를 훔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시도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제공동해양 시추 프로그램 사무국에서 울릉분지가 공식적인 명칭이라고 인정하게 되면서 일본이 주장하는 쓰시마 분지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IODP 프로그램은 전 대양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 탐사를 통해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과학 분야의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모든 과학자들은 쓰시마 분지가 아닌 울릉분지를 공식 용어로 써야 합니다. 이것으로 쓰시마 분지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에서 완전히 분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원 개발에 있어 일본의 개입을 원천 봉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심지어 이번 동해의 표기에 대한 용어 선정에서도 일본의 대신 동해의 표현이 들어가 앞으로 학계에서의 공식 용어로 동해가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온갖 로비를 통해 왜곡을 하던 진실이 점점 바로잡히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한국의 것을 호시탐탐 노리던 일본의 비열한 행동은 지치지도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울릉도에 대규모 유전이 개발이 되어 한국이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동해의 표기도 전 세계인들에게 제대로 장착되어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세계인들의 인식 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해드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